그날 아침 검은 상복을 입은 나는 장례식장 입구의 화강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굵게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죠.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내 몫보다 가족의 몫을 외치셨던 어머니. 그분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 네 자식은 이미 찢겨진 조각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직전까지 둘째 민수와 셋째 지우는 병실 문 밖에서 재산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남양주에 있는 빌딩 명의를 언급했고 지우는 눈치를 보며 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루비 반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졸랐죠.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12살 때였을까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새벽까지 미싱을 돌리며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게 말했죠. 너라도 굳건해야 한다. 동생들은 약하니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대학 대신 공장에 갔습니다. 내가 받은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장녀의 무거운 짐이었죠. 그래서 나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이제는 내 짐을 내려놓을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 친척들의 형식적인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보다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과연 유산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눈빛이 내 귓가에 맴도는 동생들의 속삭임을 증폭시켰습니다. 누나, 루비 반지 말이야. 그건 내 거야. 어머니가 50년 전 내 사업 성공을 빌면서 준다고 했단 말이야. 지훈이 저 자식이 며칠 전에 훔쳐가려고 노리는 거 내가 봤어. 형, 말을 똑바로 해. 나는 그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을 뿐이야. 형이야말로 몇 년 전 어머니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애썼잖아. 어머니한테 평생 돈만 요구한 건 형이야. 나는 그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집중해라. 유산은 나중에 변호사 앞에서 얘기하자.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우는 밖의 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우리 가족의 이기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지진이 될 것임을. 나는 다른 친척들의 시선을 피하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시던 낡은 일기장과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한 권의 책이었지만 나는 그 책의 마지막 챕터를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는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똑 닮은 외모를 가진 20살 남짓한 소녀.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 1988년. 1988년이라면 막내 지훈이가 태어나기 2년 전이야. 내가 20살 때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건가? 아니면 이혼 후 남겨진 자식? 평생 완벽한 현모양처로 사셨던 어머니의 뒤에 이런 거대한 흑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동생 민수가 벽 쪽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밖에 검은색 세단이 와 있어. 저기서 내리는 여자 우리 쪽을 보고 있어. 문이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처럼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 서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듣기 싫을 정도로 당당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검은 코트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묘하게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 윤곽. 공기는 텁텁해졌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 남편의 딸이라고 밝혔을 때 나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이 풀려 그만 사진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용했던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내게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그 따뜻함 뒤에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과 비밀을 품고 사셨다는 것을.
그 복잡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은의 폭탄 선언은 우리 사남매의 머릿속에 배신이라는 붉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즉각 변호사를 불러 그녀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윽박질렀고, 막내 지우는 상속 분쟁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당장 나가.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와 딸을 낳을 분이 아니야. 당신이 들고 온 증거 모두 위조된 거야. 우리가 평생 모셨던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은이 내민 것은 30년치의 편지 뭉치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를 지켜줄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 삶을 위해 매달 이 돈을 보낸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장 메모였습니다. 첫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그녀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 네 단어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내 청춘을 바쳤고, 아픈 어머니의 똥오줌을 내가 다 받아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완벽한 장녀였는데 어머니는 나를 가장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았던 나의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내가 밤새 간호하다 지쳐 잠깐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휠체어를 타고 몰래 나가 공중전화를 거셨습니다. 나는 그때 친척에게 연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서은에게 마지막 안부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재산과 분노만 남은 비참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이 공개되자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서은이 주장한 상속 재산은 남양주 3층 빌딩과 예금 20억 원, 총 3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구대로 절반인 15억 원이 그녀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남매에게는 3억 7천만 원씩만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안 돼. 그 빌딩은 내 거야. 내가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 여자에게 15억을 줘. 나는 그 돈으로 재기에 성공하려고 했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머니는 나한테 이 빌딩이 너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 형은 사업 때문에 빚만 졌잖아. 나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 대느라 내 전 재산을 탕진했어.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단 말이야. 내가 가장 어머니의 뜻을 따랐으니 내 몫이 가장 커야 해. 나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내 마음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헌신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에게 평생 헌신했어. 나는 내 삶을 포기했어. 내가 나머지 돈을 다 가져야 마땅해. 이 낯선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이기심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내게 빌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건 너희들의 노후 자금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는 날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곧 유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장 거대한 싸움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벌을 받고 있다고. 분노와 상실감이 뒤섞인 채 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미소는 이제 나를 비웃는 차가운 시험관의 표정 같았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그림자처럼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충격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그때 온 힘을 다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평생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젠 말해야겠다. 은희는 너희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다. 위탁 아동이었다.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서은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앨범 속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아동복지센터 위탁보호서류 복사본. 서은의 이름과 어머니의 입양의사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은을 몰래 돌보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도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결혼 실패 후 아이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좌절하셨고 그때 이 위탁 아동 서은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결함을 숨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딸이라는 완벽한 거짓말로 우리 사남매의 질투를 막고 서은에게는 친모의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라고 적힌 그 메모는 나의 헌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실망할까봐 염려했던 어머니의 깊은 불안감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고독한 희생 앞에서 무릎 꿇는 듯한 충격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주셨지만 그 시험 속에 가장 숭고한 진실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흐느끼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서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속을 논하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태어난 5가족이었습니다. 서은 씨 아니 서은아. 언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보고 우리가 너를 의심하고 모욕했어. 어머니는 내가 우리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야. 내가 이 집의 막내딸이다. 받아주렴. 내가 가장 이기적이었다.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만큼 컸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자.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미워했을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의 5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5자녀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너희에게 피를 따지라고 가르쳤지.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서은이에게 유산의 절반을 남긴 것은 돈 때문에라도 너희가 서은이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다. 너희가 서은이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그 순간 너희는 세상 어떤 빌딩보다 값진 진정한 가족이라는 유산을 얻은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이기심보다 강하다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은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약속했고 나머지 절반은 넷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산 분쟁은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밖은 거짓말처럼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같았습니다. 오남매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꽃을 바쳤습니다. 서은은 이제 우리 가족의 당당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의무와 사랑의 확장이라는 평생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둘째 민수는 서은과 함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논하고 셋째 지호는 서은이 겪었던 과거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험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로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비밀은 우리 가족을 파국으로 이끌 뻔했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은 우리 5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감동 드라마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편히 잠드세요.